네, 요즘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이 몰리는 펀드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펀드를 담당하는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이 투자 트렌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좀 각광받는 펀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긴 하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투자 자금이 몰리는 펀드가 있습니다. 바로 ETF 중에서도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자금이 몰리는 에너지라든가 최근에 배당 관련한 펀드들입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하락장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투자 자금들은 시장을 조금씩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 예탁금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월에 70조 하던 게 지금 61조까지 9조 원 정도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지만 이 투자 대상을 좁혀 봤을 때는 실제로는 좀 상품군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펀드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달 중순부터 주식만이 아니라 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ETF 순자산은 3조 정도가 원래보다는 줄어든 상태지만 펀드 군별로 좀 더 구분을 해보면은 채권형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 상승이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큰 손들의 자금들이 이미 서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에서도 이 하락장을 타지 않았던 펀드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 그리고 금, 고배당주, 리츠, 저변동성 ETF 이런 상품들인데 네. 지금 이건 이렇게 5가지 상품군들의 테마가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와 ETF, 지금 예. 시장 변동성을 좀 덜 타는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져서 알고 있는 예. 얘기인데 실제 좀 수익성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관련한 상품들이 최근에 하락장에도 변동성을 타지 않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금 선물 레버리지를 ETF로 투자했을 경우에 6개월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예시로 보는 이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네. 이 기간 동안 주식은 많이 하락했음에도 2% 정도의 수익을 보전했다 이렇게 지금 선방했네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ETF 전체적으로 6개월 단위로 수익을 끊어서 또 비교를 해보면 이 중에서도 꽤 인상적인 숫자를 내는 상품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여기에 베팅했었던 상품들인데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원유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었었던 WTI 원유 선물이고 그 밑에 보면 이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10% 안팎 그리고 달러 가격 상승에 또 수혜를 입었었던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이나 이 관련 비슷한 상품들이 6% 그리고 달러를 레버리지로 썼으면 12% 정도 상당히 최근 하락장을 비껴간 상품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식하고 좀 멀리 떨어진 상품들이 괜찮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보를 전할 때쯤이면 또 너무 좀 늦어버리는 거 아닌가 시기가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테마가 계속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 상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전쟁 이런 이슈들인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하반기까지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테마를 조금 더 좁혀보면 기후 위기로 중요도가 커진 이 친환경 에너지,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개발이나 또 미국 ETF로 눈을 조금 더 돌려보면 우라늄 채굴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처럼 보관을 하는 그런 비용도 들지 않고 거래 비용도 낮은 데다가 또 유럽 내에서 지금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면에서 상당히 또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 대응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원전이라던가 조금 이제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는 뭐 친환경 ETF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 ETF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네, 이런 친환경 테마 중에서 요즘 특히 주목을 받는 게 2차 전지 ETF입니다. 그런데 같은 2차 전지 ETF라도 담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를 많이 담은 ETF가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대표 2차 전지 ETF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과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꼽힙니다. 두 ETF에만 3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2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이 ETF는 올해 초 LG엔솔 상장으로 LG화학을 편출하고 LG엔솔은 편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와 배터리 개발에 한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대감에 최근 배터리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완성업체 비중이 높은 삼성자산운용의 상품보다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상장한 KB자산운용의 2차전지 ETF도 LNF의 비중이 10%에 달하면서 이달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배터리 양극재 업체인 LNF가 최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배터리 소재 기업의 비중이 높은 ETF를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들은 LNF의 목표 주가를 최고 43만 원까지 높여 잡고 있어 당분간 배터리 완성품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소재 회사들은 좀 프리미엄 소재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배터리 그 물량, 그러니까 큐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도 그 안에서 로우엔드보다 하이엔드 전기차 수요가 좀 강세를 보이고 그쪽 하이엔드 비중이 계속 확대되면서 한국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그 프리미엄 소재 수요는 조금 그나마 견조한 상황이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소재 회사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품 업체의 경우 2분기까지 유럽 공급망 차질로 타격을 받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연말 탄소 배출 한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반등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2차 전지 ETF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좀 투자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투자 전략들을 좀 찾아보고 하는 거겠지만 투자 환경이라는 게 또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산을 대체 투자에다가 옮겨놓는 건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행하고 수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었던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수익이 오르느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대표적인 게 바로 메타버스 ETF 관련했던 상품들인데 예. 지난해까지 대단히 유행을 타면서 관련 상품 국내 메타버스, 해외 메타버스 ETF가 우후죽순 나왔지만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특정 트렌드에 집중해서 투자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불리한 전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성장주를 좀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변동성을 낮추는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들인데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333의 법칙인 거죠. 성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3 가져가시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고배당을 비롯한 이런 인플레이션 자산들을 30%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저변동성 상품들을 가져가심으로써 나머지 이의 경우에는 현금성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때 고려할 투자 자산 중에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국고채, 채권형 상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도 채권형에 주목을 해서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되는 식의 자금을 좀 끌어모으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마땅한 투자처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불확실한 환경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통적인 주식 외에 자산에서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이려는 그런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